가정을 꾸려야 안정이 된다. 가정을 꾸려서 다 안정이 될 것 같으면 이혼이 없겠죠. 나이는 젊은데 이런 관념이나 인식은 굉장히 꼰대 관념을 갖고 있는 젊은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거. 안녕하세요, 너무입니다. 오늘은 반갑습니다 얘기 생략하겠습니다. 예. 이게 뭐 백신도 맞고 이제 뭐 휴가도 좀 가고 방학도 좀 하고 뭐 이렇게 아니 할라 했는데 뭐 요게 방송될 때쯤 되면은 또 상황이 어떻게 달라질지 사실 잘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반가울 수 없는 아주 그 초긴장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내가 아닌 뭐 실외에서는 뭐 백신을 뭐 한번 맞으면 마스크를 푸느니 마느니 뭐 하여튼 그렇게 왜 이렇게 안전에 대해서 그렇게 모르겠어요. 그때 돼서 한 2주 전에 다른 거는 막 8시간 전에 닥쳐서도 잘하더만 왜 하면 될 것을 뭐 몇 개월 전부터 그냥 하여튼 그래서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시 또 이제 집에서 또 이제 또 얼굴만 맞대고 또 있어야 되는 또 상황이 또 생겼습니다. 이게 맨 처음에 코로나 맨 처음에 생겼을 때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쫙 흩어졌다가 이제 밤에만 모이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이제 처음에 한 달? 한 달 정도 가까이는 그래도 뭐 자주 보고 같이 있고 뭐 그러니까 좀 좋다는 얘기도 했어요. 근데 딱 한 달이 지나니까 너무 힘들어요.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가족끼리 안 사랑해서 나오겠어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가족에 대해 갖고 있는 너무나 하여튼 징글징글하게 깊은 편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족의 재구성에 대한 1탄을 얘기하겠습니다. 그럼 뭐 2탄도 있고 3탄도 있겠죠? 네. 그거는 이제 사실은 뭐 조금 다른 파트의 영역에서 제가 얘기를 할 거고요. 언제 할지는 몰라. 나 하고 싶을 때 하는 거. 오늘은 가족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편견과 고정관념을 4가지 파트로 해서 한번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가족 소중하죠. 예, 가족이 소중한데 자, 첫 번째 저도 이제 회사를 운영을 하면서 뭐 파트너도 있고 직원도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직원을 가족같이. 예, 직원을 가족같이 이러면 보통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예, 뭔가 굉장히 존중해주고 정스럽고 잘 챙겨주고 관심 있고 사랑하고 좀 이렇게 좀 품어주고 요런 생각을 많이 하죠. 사실 그런 의미로 또 쓰기는 합니다. 근데요 그런 것만 있을 것 같진 않아. 아니야. 그럴 것만 같지는 않지 않죠. 예. 사실 가족 같은 직원, 가족 같은 조직이라는 이름 하에서 나오는 가장 큰 어떤 음지의 세계는 뭐냐면 일단 원칙이 없어. 예, 원칙이 없어요. 저도 이제 엄마고 저 이제 아빠가 있고 아이가 있는데 무슨 집이 무슨 군대도 아니고 왜 집을 군대처럼 운영하는 부모가 계세요. 막 통금 따 뭐 10시까지 왜 오셔야 되는 거야 도대체? 그리고 뭐 어쩌고 아니 뭐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어떤 막 규제를 이렇게 촘촘히 박아놔서 바깥에서 학교든 직장이든 이렇게 열심히 막 이렇게 에너지를 쏟고 집에 가면 이렇게 이게 시체처럼 좀 이렇게 쉬려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집에 가면 또 다른 직장인 거야. 엄마라는 상사, 아빠라는 상사, 또 부부끼리는 서로가 또 이게 견제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제 뭐 이렇게 했냐, 뭐 됐다, 뭐 짜자. 그러니까 이게 집에 가면 편한 게 아니라 집이 굉장히 또 다른 어떤, 또 다른 긴장의 사회? 예,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쓰면서 뭐예요? 원칙 없고, 그냥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좋은 게 좋은 거. 뭐 이런 관점으로 가족 같은을 얘기하는 조직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이제 바깥에서 공적인 업무라면 내가 만약에 뭐 돈을 껐어. 그러면 갚아야 되는 거잖아.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조직 안에서 가족 같은 이름이라는 어떤 그런 거를 얘기할 때는 뭐예요? 그냥 직원은 그냥 좀 내가 함부로 하고 싶고 나 좀 짜증 나면은 뭐 애들 그렇잖아. 엄마한테 짜증 부리고 뭐 엄마도 뭐 애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괜히 옆집 아줌마 때문에 스트레스 받은 거 애가 뭐 별것도 아닌 건데 뭐 물어보면 아 이것도 몰라 뭐 이러고 소리 지르고 그런 거잖아. 그런 것처럼 그냥 화풀이 하는 대상 원칙 없고 뭐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래도 뭐 우리 가족 같은 사이니까 너 특별히 뭐라고 태클 걸지 마. 이런 분위기의 가족 같은의 의미로도 쓰인다는 얘기입니다. 즉, 가족이라는 의미가 정말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가족의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거는 무질서하고 그냥 사실 아니 내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편안함을 가장한 집에 들어가면은 막 그냥 솔직히 막 갇혀있고 막 머리 예쁘게 하고 이런 거 안 했잖아요. 막 세수도 안 하고 막 눈곱도 막 끼고 막 머리도 막 이렇게 떡지고 막 그냥 막 그러고 다니잖아. 근데 그런 편안함을 넘어서 조직 안에서 갖춰야 될 원칙과 기본들을 다 무시하고 그냥 되는 대로 그 다음에 나이 많은 순대로 힘 있는 순대로 마구 그냥 쏟아내는 그것들을 또 아래에서는 감수해야 되는 이런 잘못된 가족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결국은 뭐냐면 가족이라는 그 의미가 가지고 있는 내포되어 있는 것들은 긍정적 의미는 항상 말하지만 뭐 사랑하고 관심 주고 응원하고 뭐 용기를 주고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또 역치로 보면은 서로 무시하고 함부로 해도 되고 바깥에 나가갖고 엘리베이터에서 탄 옆집 아줌마한테는 그냥 아이고 이거 힘드시겠네요. 뭐 이러면서 막 벨도 막 눌러주고 그러면서 자기 와이프한테는 막 함부로 하고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가족의 의미는 사실 하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긍정적인 의미만은 아니라는 그래서 편견을 그런 쪽으로만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같은 조직 이런 거 함부로 쓰지 마. 그냥 좋은 리더 그렇죠. 좋은 직원이 되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우리나라 난 유교 사상이라고 말하고 싶지도 않아. 하여튼 이런 흔한 말로 올드마인드에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 가정을 꾸려야 안정이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 가정을 꾸려야 안정이 된다. 가정을 꾸려서 다 안정이 될 것 같으면 이혼이 없겠죠. 예, 우리나라가 또 아직도 이혼율이 1인가요? 예. 제가 뭐 5년 전인가 뭐 그때까지는 하여튼 여전히 1, 2위를 열심히 다투고 계셨는데 뭐 지금 요즘에는 안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가정을 이루면 안정이 된다라는 것 여기에는 항상 내가 얘기하지만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그냥 결혼을 하면 안정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에 따라 안정이 될 수도 있고 혼자 있을 땐 되게 안정적인 사람이 이상한 배우자를 만나서 삶이 완전히 불안정. 완전히 그냥 절벽 끝으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가정을 이루면 안정을 찾는 게 아니라 어떤 배우자를 만나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힘들 때 서로 응원하고 힘들 때 서로 도와주고 힘들 때 서로 용기를 주고 응원해주고 뭐 이런 배우자면 이 말이 맞겠죠. 근데 내가 조금 힘들어지니까
아니 왜 남들은 그런 거 없이 잘도 사는데 당신은 왜 그러냐, 뭐 남들 집에서는 뭐 하니까 뭐 보태도 주던데 왜 당신 집은 안 그러냐, 뭐 해갖고 또 뭐 어떤 와이프는 뭐 살도 안 찌고 예쁘고 그래서 그런데 왜 당신은 그게 뭐냐, 관리도 안 해. 서로 이렇게 비난하면서 서로를 막 이렇게 막 물어뜯어. 근데 솔직히 말하면 누가 저기 뭐야 고른 거야? 지들이 고른 거잖아. 지금이 조선시대예요? 아니 부모가 짝져서 간 것도 아니고 지들이 좋아서 지들이 결혼해 놓고는, 그러면 잘못 고른 지들 잘못이잖아. 근데 막 자기는 아무 잘못 없는데 뭐 상대가 다 잘못하냐, 뭐 하여튼 잘못하는 것도 있기는 한데, 그러면 역으로 보면 상대도 나를 보면 그럴 수 있다는 생각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즉 가정을 이루면 안정을 찾는 게 아니라 어떤 배우자를 내가 선택해서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안정이 될 수도 있고, 완전히 조울, 막 좋았다가 나빴다가 하여튼 조울이 울보다 더 나쁜 거 아시죠? 예. 그런 롤러코스터를 타는 그런 불안정한 결혼 생활을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뭐예요? 편견이에요. 편견. 세 번째, 우리가 제일 많이 듣는 얘기죠.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부모가 돼야 책임감도 생기고 어쩌고 저쩌고. 요거는 인성이 기본적으로 잘 갖춰진 사람일 때 얘기예요. 뭐 저도 사실은 뭐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아줌마라는 단어 안 좋아하잖아. 왜 아줌마? 사실 아줌마라는 그게 뭐 제3의 성 뭐 이래갖고 나온 그 의미가 뭐냐면, 아가씨 때는 절대 이제 남한테 흐트러진 모습 보이기 싫고 단정하고 뭐 깔끔하고 뭐 부끄럽고 뭐 이런 건데, 이제 아줌마가 되면 사실 이제 저희 어렸을 때는 되게 막 먹을 것도 없고 막 사실 못 먹고 굶주리고 하루 세끼 밥 먹는 게 정말 힘든 그런 시대에 이제 엄마들이 결혼을 했어. 그러면은 막 그런 거 제일 많잖아요. 막 뷔페 이렇게 가갖고 막 이렇게 가방에서 이렇게 그 뭐야 키친타월 같은 거, 키친타월도 아니야, 막 휴지 같은 거에다 막 이렇게 싸갖고, 그러면 엄마 쪽팔려 하지 마, 뭐 그러면 아유 뭐 몰라 다 되게 좋아해 그러면서 이제 뭐 하고 오고. 사실 그런 게 혼자 나만 챙길 때는 굳이 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그런 행위를 하는 게 뭐 솔직히 말해서 남편 먹이려고, 우리 와이프 먹이려고, 이런 경우는 못 봤어요. 예. 그리고 가끔 뭐 부모를 주려고 하는 경우는 있기는 한데, 부모를 주려고 하는 경우는 뭐 이런 건 있죠. 뭐 예를 들면 어디 갔는데 뭐 예를 들면은 개업식에 갔는데 떡이 이렇게 남았어. 그럴 때 저 그런 주문 되게 많이 받았어요. 저 개업할 때 떡이 진짜 맛있었거든요. 근데 아우 너의 여사, 우리 엄마가 이런 떡 되게 좋아하는데 나 요거 가져가도 돼? 그러면 가져가, 나 떡 안 먹어. 그래서 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는 그냥 그 정도 선이지 다 쪽팔림을 너 미친 거 아니냐, 너 왜 그렇게 왜 그러냐, 진짜 부끄러워서 너랑 같이 못 다니겠다, 뭐 이런 정도로 챙기는 건 주로 자식이죠. 그래서 나온 얘기가, 자식을 낳으면 뭐 부끄러운 것도 없고 자존심이 어딨어. 그 애들 가르치고 먹이고 입히고 하려면은 진짜 그냥 사표를 그냥 주머니에 12번 더 꽂고 내놨다 그냥 집어넣었다 해도 차마 내놓지 못하고, 그게 아이가 없이 아내만 있고 그럴 경우에는 그게 12번은 아닙니다. 예. 만약에 나 혼자다? 아이 벌써 냈지. 그런 의미에서 책임감이 생기고 그런 의미에서 더 성장한 어른이 된다라는 얘기는 사실 있어요. 근데 요거는 인성이 정상인 사람, 예, 정상과 상식적인 사람은 이게 맞는데, 자, 우리가 어떤 것도 있어요. 자식을 정말, 예, 제가 요즘에는 어떤 경우까지 봤냐면요, 요즘 다자녀를 낳으면 국가에서 혜택이 많습니다. 그 혜택 받으려고
정말 나만 놓고 전혀 아이를 돌보지 않는, 이것도 이제 방임도 학대죠. 예. 그 다음에 아이는, 아니 아이가 나오겠다고 낳은 거야? 지들이 좋아서 낳아놓고는 너 때문에 발목 잡혔다고 이제 학대하는. 예. 아니 나 놀고 싶은 것도 못 놀고, 막 솔직히 자기 마음대로 막 이러고 살고 싶은데 막 애 막 밤에 울고 막 그러면 이제 그게 꼴보기 싫은 거야. 그게 이제 학대인 거잖아요. 화풀이. 이런 일을 벌이는 집도 상당히 많아요. 우리가 흔히 말해서 막 뉴스에 나오는 사망까지 이루는 막 그런 학대만 학대가 아니라 사실 정서적 학대, 차별 이런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나만 놓고 책임지지 않는 방임, 예, 그런 것도 굉장히 많고요. 또 되게 많은 게 뭐가 있냐면 너를 위해라는 그런 명분을 내놓고 자기가 못 이룬, 자기가 뭐 예를 들면 지는 공부 더럽게 못해놓고 아니 뭐 뭐 이렇게 대학 가려고 하면 보내주겠다고 하는 부모님 밑에 있었으면서도 대학 안 가놓고 자식이 공부하기 싫어하고 뭐 이러면은 뭐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느니 마느니 뭐 해가면서 이제 뭐예요, 아이를, 나를 밝혀주는, 그러니까 내가 아이를 통해서 밝힘을 당하고 싶은 어떤 액세서리 같은 존재로 생각하는 이런 결혼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이를 떠나서 와이프나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말 사랑해서 다 결혼할 것 같죠? 아니에요. 나의 열등감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러니까 나 혼자는 때려 죽여도 안 돼. 그랬을 때 옆에 뭘 하나 너까지 갖다 놓으면 내가 이 사람으로 인해서 반사체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는 깜깜인데 뭐 상대가 뭐 남편이든 뭐 시집이든 아니면 뭐 와이프든 처가든, 그래서 우리가 뭐 그런 덕을 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떨어뜨려 놓으면 완전히 아무것도 아닌 개털인데 그렇게 뭔가 자기의 무언가를 이루기 위한 어떤 뭐 인테리어 개념으로 결혼을 생각하고, 그게 아닌 경우에는 이제 아이한테 그것들을 내가 못한 거, 내가 못하고 내 남편한테 기대했는데 이루어지지 못한 거, 내 와이프한테 기대했는데 이루어지지 못한 걸 내 자식한테 이렇게 떠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그걸 이루어내지 못하면 굉장히 분노하고 아이를 정서적으로 힘들게 하는, 이런 결혼도 많고 이런 부모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결혼을 해서 뭐 부모가 돼야 책임감이 생기고, 이것도 그럴 만한 인성을 갖춘 사람이 또 자식을 낳아서 잘 키울 준비가 돼 있는 사람한테나 해당되는 거지 아무한테나 해당되는 건 아니라. 에휴 씁쓸합니다. 네 번째, 가족은 사랑하는 사이다. 뭐 가족을 위하면 다 이렇게 끔찍하게 사랑하고 막 뭐 좋아하고 뭐 그럴 것 같죠. 근데 그럴 것 같으면 만약에 그런 개념으로 생겼으면 아마 상담이라는 게 없었을 겁니다. 사실 저도 이제 상담 일을 한 5년 넘게, 아주 본격적으로 한 5년 하다가 하여튼 다른 뜻이 있어서 상담을 하기는 하지만 제가 메인으로는 안 가졌던 게 뭐냐면, 상담을 하면서 느꼈던 한계점들이 있어요. 사실 상담이라는 것의 거의 대부분 가장 힘든 상담은요, 가족 상담입니다. 가족 상담. 왜냐면 그래서 이 상담을 맨 처음에 가족 상담 들어갈 때 보면은 이렇게 가계도를 그리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하고 남편이 만났어. 근데 나하고 남편의 원가족들이 있잖아요. 그 부모가 있고 뭐 거기 형제가 있고 뭐 이렇게 쭉 있고. 근데 그 관계를 이렇게 보면은 그 관계가 이게 1차원이 아니에요. 다차원이에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건 누구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정서적으로 세습되고 내려온 그런 어떤 심리적 기저가 너무 다차원적으로 엮여 있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가족 상담에 그냥 사실은 어떤 상담소 같은 경우는 그냥 understand, 이해하는 거. 그래 그럴 수도 있었겠다
또 조금 더 나아가서 내가 굉장히 힘들어했던 대상의 관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아버지면 아버지면 엄마면 엄마. 그 관계한테 그래 미안하다 라는 얘기를 듣는 게 상담의 마지막 종료 도장 찍는 일이라고 하는 데도 있어요. 근데 나는 말이 안 되잖아. 아니 뭐 미안하다 하면은 그 관계에서 이제 더 이상 나갈 게 없나요? 그럼 우리가 그런 식으로 사과를 받아서 끝날 것 같으면요, 이런 갈등이라는 것도 없고요. 그리고 이런 심리 상담이라는 게 지금까지 올 필요도 없었어요. 미안은 하지만 그 다음 관계에서 그러면 여태까지 지속됐던 것들이 어떻게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지가 정말 중요한 건데, 그거는 들어갈 틈도 없어요. 그거 하려면 몇 년 걸려. 그리고 걸리는 거에 비해서는 솔직히 말해 효과성이 아주 많이 떨어집니다. 이게 가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을 만드는 일은, 가족을 만드는 가정 첫 번째가 이제 결혼을 하고, 결혼을 해서 그 사이에서 아이를 낳고, 이 가족을 만드는 일은 정말로 준비되고 정말로 각오하고, 그 다음에 내가 흔한 말로 이렇게 시뮬레이션 해봤을 때 다양한 케이스를 보고 최악의 경우에서도 나는 이걸 지켜낼 수 있는 나의 준비, 그리고 상대방도 같은 어떤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고,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하고 그런 준비 상태에서 아이를 낳고, 이러면 정말 더할 나위 없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안정도 주고 책임감도 생기면서 성장하는 어른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예를 들면 이제 부모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눈 감기 전에 너 결혼하는 걸 보고 눈을 감아야겠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본인은 눈 감고 가면 그만이지, 그 남은 자식은 어쩌라고. 계속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그것들을 해주기 위해서 결혼을 했다가 거기에서 만들어진 그 아이의 인생은 또 뭐냐고. 아니 인생은 무슨 죄야. 그래서 결혼을 자꾸 종료하거나, 결혼이 부모가 부모를 위해서 자식이 해줄 수 있는 효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이 잘못된 굉장히 위험한 이런 사고와 이런 발상들은요, 빨리 이제는 갖다 버리셔야 됩니다. 제가 전에도 얼핏 말한 것 같은데 되게 위험하게 보는 그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어쩌면 신념 같은 거더라고요. 예를 들면 결혼은 몇 세 안에 한다는 둥, 결혼은 40세 안 했고 결혼을 할 거래. 어떤 남자 연예인.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여자가 좀 불안해. 근데 왜 40세 안에 해야 되는 거야? 아니 결혼이 그렇게 목표가 돼버리면요, 그러면 이 중요한 나머지 것들은 다 그냥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밖에 안 되는 거잖아. 근데 잘못된 수단을 썼어. 그럼 갖다 버릴 거예요? 그리고 그래, 여자랑 남자랑 부부 관계는 헤어지면 그만이라고 하지만 그 밑에 생긴 아이는 또 뭐냐고요. 그리고 또 어떤 여자 같은 경우는 30세 안에 꼭 아이를 낳는다. 그럼 31세에 나면 왜 안 되는 건데? 아니 왜 아이를 낳는 걸 30세 안에 낳아야 된다는. 요즘 의학기술도 발달돼갖고 나이 40 넘어서 낳아도요 건강하게 잘 낳고 잘 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그런 거 갖고 왜 이렇게 애가 느니 이런 시각이 많이 달라졌어요. 왜? 결혼 안 하는 사람도 많고, 늦게 결혼하는 사람도 많고,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안 생겼든 아니면 둘이 살고 싶은 어떤 그런 뜻이 깊어서인지 10년 뒤에 아이를 낳는 경우도 있고, 그냥 각자의 모습대로 본인들이 마음에 들면은 서로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건데, 이거를 무슨 대단한 무슨 신념과 그거를 지키지 않으면 자기 인생에 굉장히 큰 허점이 되느냐, 이렇게 하는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하는데 나이는 젊은데 이런 관념이나 인식은 굉장히 꼰대 관념을 갖고 있는 젊은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거, 요즘엔 그렇지 않기 위해서 무언가가 또 달라지고 있다라는 걸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 살면서 이런 가족에 대한 환상, 또 가족에 대한 아름다운 이미지만 갖고 함부로 가족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유아적 발상은 빨리 버리시고, 정말 진정한 가족을 만들 준비가 돼 있는 분들이 정말 전쟁터에 임하는 투철한 책임감으로 가족을 만드셔야 비로소 정말 생각하는 좋은 가족이 될 수 있다.
제가 요 말씀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상복은 휘성 씨가 부른 노래 중에 결혼까지 생각했어. 결혼까지 생각했는데 깨졌다는 얘기겠죠. 근데 왜 생각을 결혼까지를 먼저 생각하냐고. 그냥 좋아서 사귀었는데 둘 다 우리 결혼 콜? 하면 되는 거지. 뭐 지 혼자 결혼까지 생각을 해. 그러다가 상대는 아니었으면 상처만 받자. 요런 거는 좀 이제는 구시대적인 마인드다. 뭐 요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은 가족에 대한 편견과 가족의 의미를 재구성하는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이거 빨리 어떻게든 수습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 힘드시겠지만 뭐 어떡하겠어요. 화이팅 하라는 메시지밖에 제가 날려드릴 게 없네요. 나도 화이팅, 여러분도 화이팅. 화이팅. 안녕.